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경제, 재테크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신청 접수를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실 분들은요, 주담대,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돼요. 에이, 여정님, 지금 안심전환대출 4억 원 이하까지만 하고 있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아니요,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십시오라고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시니어를 위한 요약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심전환대출 현황도 볼 거고요. 신청기간 연장 10월 말까지 했죠.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저조한 이유, 그러면서 왜 이 이유를 알면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걸 알 수 있죠. 2단계 접수가 옵니다. 2단계 접수가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4억 원 이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6억 원 이하까지도 더 늘어난다. 그 이상까지도 늘 수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접수 때 예상되는 주담대 신청 기준도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에 6억 원 이하로 된다 그러면은 접수가 많아질까? 그럼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내용을 오늘 같이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4억 원 이하의 주담대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 10월 말까지 연장 접수가 가능해졌다는 거, 앞으로 그 주담대의 금액은 더 늘어난다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좀 빠르게 알아볼까요? 안심전환대출 현황 보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이 뭐죠? 자, 변동금리의 주담대를 뭐예요? 고정금리의 주담대로 바꿔주는 거죠. 한마디로 앞으로 이자가 상승될 것 같으니 이제는 고정금리로 이제는 차주들의 금융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주담대나 아니면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담보대출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기에는 변동금리가 불리하죠. 더더욱 올라가니까 아직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이럴 때는 좀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차주들의 금융 상태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사업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심전환대출이고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이 이제 17일차 인 10월 13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보면 한 3조 3천억 원 정도, 굉장히 총량으로 보면 신청률이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끝났거든요. 받는 게 17일날 마감됐어요. 근데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안심전환대출이 실패했다 보여집니다. 왜? 예상은 됐었어요. 자, 신청기간 계속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저조하니까, 야, 그러면 고정금리 전환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10월 말까지 2주간 더 연장해서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4억 원 이하 주담대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되 오부제가 미적용됩니다.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서, 왜? 조만간 이 4억 원 금액 높일 거거든요. 기준 금액을 이제 높일 겁니다. 근데 그냥 높이면 사실 이게 무슨 영세 차주들, 서민이냐 이러면서 말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연장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이 저조했을까요? 첫 번째, 금리 조정 주기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분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일단은 고금리의 변동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건데, 일단은 지금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조정 주기가 아직 안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받았던 그 금리 그대로 갑니다. 근데 이제는 조정이 돌아오는 기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상당하게 느끼실 겁니다. 많이 올랐던 거를. 근데 아직 이 금리 조정이 돌아오지 않다 보니까 아직 지금 막 기준금리가 높아가고 있는데 따라서 시장금리도 높아지죠? 근데 아직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체감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특별한 관심이, 정부는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금리 조정 돌아오신 분들은 조금
나중에 아마 크게 느끼실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니 신청을 안 하겠죠. 두 번째는요, 가장 큰 핵심인데 현실과 좀 동떨어진 주택가격 신청 기준이죠. 처음에 3억 원 이하 받았어요. 3억 원 이하의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서울 수도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4억 원까지 늘려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가격. 지방에서는 많이 사실 신청했습니다. 근데 서울 수도권은 거의 없어요.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서는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계속적으로 나왔죠. 자,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은 8월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4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도권은 6억 원이고요. 서울은 8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사실 뭐 4억 원 이하의 주담대를 고정금리로 바꿔준대. 해당되는 주택이 많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낮게 잡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정부가 모르고 잡았겠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말을 우리가 조금 해석해보면 정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6일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심전환대출은요, 최초 기준이 3억 원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3억 원 이하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의 비합리적인 것이 맞다. 그렇죠. 택도 없죠. 3억 원 이하의 주담대를 지금 뭐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겠다. 3억 원 이하의 집이 없다 보니 본인들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정했을까? 3억 원, 지금 4억 원까지. 여기에 그 뉘앙스를 알 수 있는 거죠. 3억 원부터 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재원 여유가 된다면 기준을 더 올릴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일단 3억 원 이하로 잡아놔야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먼저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는 저가 주택 먼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욕은 먹을지언정, 그죠? 현실과 동떨어졌다면 욕을 먹을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금융위에서 총대를 맺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고 있어 이거죠. 알고 있어. 무슨 불만인지 아는데 일단 3억 원 이하, 그 다음에 4억 원 이하, 이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정말로 소규모의 집을 갖고 있고 일단은 이런 분들을 먼저 도와드리겠다. 처음부터 6억 원 이렇게 가버리면은 사실 이제는 3억 원 이하나 4억 원 이하이신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억 원, 그 다음에 4억 원 이런 주담대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갔다라는 것, 이게 정부의 어떤 생각이었고요. 저는 뭐 좋다고 보여집니다. 정부가 사실 금융위가 총대를 좀 맸다고 보거든요. 욕은 욕대로 먹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가야 3억 원 이하의 주담대이신 분들, 4억 원 이하의 주담대이신 분들이 먼저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2단계 접수가 옵니다. 일단은 4억 원 이하인데 일단은 거의 신청을 안 했어요. 해당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2단계 들어가죠. 제가 예전부터 이 안심전환대출 나왔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 남으면 금액 높여서 간다. 드디어 이젠 이게 공식화됐어요. 오는 11월 7일부터 주택가격 상향 2단계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이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11월 7일부터. 이와 관련한 신청 요건, 신청 방법은 아직 안 나왔어요. 10월 말에 별도 안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야, 그러면 금액을 어디까지 높여줄까가 핵심입니다. 자, 내가 4억 원 이하의 주담대를 그러니까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줘야 이게 안심전환대출이죠. 근데 이제 4억 원 이하까지 했더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면 얼마의 주택 가격까지 높여줄 거냐?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인 거죠. 자, 2단계 접수에서 예상되는 주담대 신청 기준. 자, 금융당국은요, 나머지 취급 추이를 보고 5억 원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로 주택가격 신청 기준을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6억 원 이하가 되지 않을까, 이게 확률이 가장 커요. 한마디로 6억 원 이하의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6억 원 이하가 빚이 아닙니다. 그 집의 시가, 내가 살고 있는, 아니면 내가 주담대 받았던 그 집에 대한 가치,
그 6억 원 이하의 주택.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해당되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에서 나오죠. 물론 서울에서 많이 없겠지만 수도권에서는 많이 신청할 겁니다. 만약에 6억 원 이하로 한다 그러면. 근데 지금 9억 원 이하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정치권에서. 야, 정치권에서 무슨 얘기 하냐면 야, 6억 원 이하도 안 돼. 9억 원 이하까지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9억 원 이하까지 하면은 서울 수도권에, 그러니까 거의 서울도 많이 해당될 겁니다. 9억 원 이하의 집에 살고 있는 현재 분들이 주담대 받았다. 그러면 그 주담대의 고금리를 저금리로 돌려주는 거죠. 그죠? 변동금리의 그 고금리를 고정금리의 낮은 금리로 이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금융위에서 이 안심전환대출이 나왔을 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우대형. 그게 뭐야? 서민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4억 원 이하인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미 발표를 했어요. 내년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가기로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억 원이에요. 내년에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 야, 이거를 빨리 그냥 9억 원으로 빨리 올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6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또한 정치권에서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지금 요 두 가지 안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6억 원 이하까지 높여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은 아니겠지만 수도권 중심으로 신청이 많아질 거다. 수도권에서 주담대 받으신 분들, 지금 금리의 압박을 받고 있는 분들은 뭐가 될까요? 조금 숨통이 트이겠죠. 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은 내가 고정금리에 낮은 금리로 변환돼 버리니까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 말 그대로 안심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안심이 되는 거겠죠. 자, 이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변하고, 만약에 9억 원까지 늘려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이제 서울까지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고금리에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금리로 바꿔주고, 그럼 뭐가 될까요? 물량 안 나오죠. 지금 이제는 금리의 압박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 금리의 압박 때문에 지금 팔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 분명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9억 원 이하까지 늘려주면 서울 수도권에서 일단은 금리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 버티기. 안 팔고 버팁니다, 이제. 금리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일단 버티기로 들어가요. 지금도 물량이 없는데 거래가 거의 절벽 상태인데 더 절벽 상태로 갑니다. 만약에 9억 원 이하까지 간다 그러면. 왜냐면 해당되는 주택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에 크게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사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물량이 더 감소될 수 있다. 버티기로 들어간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6억 원 이하가 가능성이 커요. 만약 2단계 접수가 6억 원 이하로 될 경우 신청 접수가 많아질까? 충분히 가능하죠. 정치권에서 말하는 9억 원 이하까지 되면 그 대상은 더 많아지겠고요. 그런데 만약에 뭐 6억 원이 됐든 9억 원이 됐든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하게 되죠. 사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6억 원이다 9억 원이다 간에 일단 대상 주택을 늘려주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누구죠? 그쵸, 주담대를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에요. 무주택자는 이거 안심전환대출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그럼 영끌이나 대출을 많이 끌어서 사신 분들에게 사실 이거는 오히려 혜택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책임하에 대출을 받은 것까지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안대출을 해준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4억 원 이하까지는 그래 서민이지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금액을 9억 원 이하까지 늘려주면 이게 과연 서민이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대출을 끌어안고 영끌해서 산 것까지도 왜 세금을 써갖고, 결국에는 이 저금리로 바꿔준다는 거는 누군가가 이자를 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세금을 써서 왜 영끌하신 분들의 대출 이자를 낮춰주냐,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게.
무주택자 입장에서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4억 원 이하가까지 계속 서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 나중에 금리 인하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 지금은 보세요. 기준금리가 높아집니다. 시장금리 높아지고 당연히 이제 코픽스 금리 높아지면서 변동금리 높아져요.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연말에 가서는 9%짜리 나옵니다. 지금 시장금리로 보면은 지금 7%짜리 변동금리거든요. 상단이 지금 9% 나와요. 연말에 가면은. 그러면 진짜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 못 버팁니다. 대출 많으신 분들은 변동금리 9%까지 상단 올라버리면 이거 못 버티실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진짜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내가 이제 갈아탔어요. 갈아탔어. 안심전환대출로 해서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금리 혜택을 좀 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금리 인하 시기가 돌아와요. 분명히 인하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럼 당연히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금리가 낮아질 거예요. 고정금리로 갈아타신 분들은 그 금리 그대로 가거든요. 당연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나는 고정금리 이번에 안심전환대출 고정금리 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변동금리에 갈아탈 수 있냐 이거예요. 더 낮은 금리로. 정부는 갈아탈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더 낮은 변동금리가 이제 더 낮게 되면 그때 가서 갈아타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환수수료, 조기 상환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뾰족한 답변이 없어요.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 대출을 갚고 갈아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조기 상환수수료가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누가 부담할 거냐는 대한 얘기 아직 없고요. 그 다음에 과연 그 당시에 가서 이 변동금리에 대한 대안 상품이 금융권에서 과연 나와주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상품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대안대출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갚고선 갈아타는 거거든요. 항상 기존에 있는 거 갚고 갈아타기 때문에 과연 은행들이 그런 상품을 만들어 주겠느냐, 정부가 나서서 이러한 상품을 안심전환대출처럼 만들어 주겠느냐. 불확실성이 큰 거죠.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정부는 그때 가서 변동금리를 갈아탈 수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라든지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는 불안한 거죠. 사실 지금 내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 고정금리로 쭉 가는데, 고정금리로 갈아타더라도 일단은 고금리 상태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변동금리이신 분들은 금리가 하락할 때는 더 빨리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이런 고민들이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 안심전환대출이 신청이 많이 없었던 것이 이런 금리 인하 시기를 바라보고 주담대 받으신 분들이 고민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요, 여러분, 9%까지 가게 되면은 코픽스 금리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게 코픽스인데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연말에 9% 가면은 정말로 대출 3억 원 이상 받으신 분들은 못 버티실 겁니다. 우리나라의 회사 다니신 분들, 근로소득 있으시고요. 평균 근로소득에 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금리 9% 가게 되면은 못 버티세요. 거의 생활금이 없을 겁니다. 이자 갚느라고, 원리금 갚느라고. 그럼 결국에는 둘 중 하나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매도하거나 못 버티니까.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문제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물론 지금 이제는 양도세 유예 제도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거래세 부분도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답이 뾰족한 게 없을 거예요. 고정금리가 계속 오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팔거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거나 이제 둘 중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9억 원까지 늘려주면 버티기로 들어가는 거죠.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서 버티기, 물량 더 안 나올 거고,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안심전환 대출이 금액이 늘려주게 되면 요거 시장에 아직은 영향 미치는 거 미미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대상 주택을 늘려주게 되면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안심전환 대출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서 잘 판단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안심전환 대출 관심 있는 분들은요, 제가 올린 영상 꾸준하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지금 이거 2주 연장한 것도요, 사실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2주 연장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10월 말까지로 2주 연장했는데 이거 원래 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워낙 신청이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꼼꼼하게 정보 보시면서 판단을 잘 해주십사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우리 여정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여정가족은 구독자 모임입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현실적인 정보, 돈이 되는 정보를 계속적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빠르고 정확하게 보실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누르셔서 여정가족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정가족님들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인사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정보 끊임없이 올려드릴 거예요. 항상 방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항상 부동산의 공부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무주택자이든 간에 1주택자이든 간에 다주택자이든 간에 일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삶이, 거주라는 거는, 집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그 마인드에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부동산이다. 항상 공부 많이 하시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오늘 일어날 거예요.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